다나는 월요일에 있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영 챔피언이에요. 중요한 날을 치르기 24시간 전 그녀가 사라져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3명의 다른 수영 선수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한나는 다나랑 마지막 연습 이후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애슐리는 토요일에 다나를 점심에 초대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 실종된 수영 선수는 대회를 위해 머리 손질을 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멜라니 말로는 전날 밤에 다나와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다나가 멜라니에게 대회 전 불안함을 얘기했다고 해요. 수영 선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애슐리는 다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수영 선수가 경기 전에 머리를 손질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노라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근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바로 도우려고 달려왔어요. 노라는 목소리를 따라갔고 그 목소리는 그녀를 지하실로 이끌었어요.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앞에 3개의 포탈이 열렸어요. 그중 하나만이 안전한 곳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포탈은 거대한 독거미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포탈엔 누군가 발을 들여놓은 순간 추락하는 거대한 바위가 매달려 있어요. 세 번째 포탈에는 배고픈 악어 7마리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라가 올바른 포탈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노라는 두 번째 포탈을 선택해야 해요. 신발을 안으로 던지고 그 거대한 돌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큰 유람선의 선원이에요. 어느 날 선장은 그에게 창고에 가서 용품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가 사다리를 내려가고 있을 때 사다리가 부서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얼마 후 다니엘은 배 측면에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점점 더 많은 물이 이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방 안에 있는 구명조끼 중 하나를 입고 물이 창고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이 물이 그를 들어올리면 문을 밀어 열 수 있을 거예요. 이 남자와 3 여자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들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인지 알아낼 수 있겠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일 거예요. 보세요. 다른 2 여자들과는 달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에 남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의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벤과 그의 여자친구 아멜리는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얼마 후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젊은 여자 2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수염을 기르고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는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갇힌 지 일주일째예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가시죠. 젊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범죄자예요. 절 따라와요. 제가 이 사람보다 훨씬 오래 여기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출구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벤과 아멜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벤과 아멜리는 남자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그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동굴에 있었다면 왜 그렇게 단정해 보이고 머리에는 신선한 꽃을 꽂고 있을까요? 이 이미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과거에서 온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요? 이 사람이에요. 그의 가슴을 자세히 보세요. 프릴 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건 19세기에 인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은 어때요? 옛날 사람은 누구죠? 이 어린 소녀일 거예요. 이 이상한 모자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시간 여행자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여자요. 봐요.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자연사진작가 리디아는 공원에 와서 나무와 꽃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이상한 화학 냄새를 느꼈을 때 리디아가 멈췄어요. 그녀는 그곳에 있던 3개의 공장을 모두 찍었어요. 나중에 리디아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어느 공장이 유독가스를 방출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나요?
첫 번째 공장은 아니에요.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끝은 깔때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죠. 독성이 있는 공장은 세 번째 공장이에요. 그 주변의 나무들이 마르고 건강해 보이지 않고 꽃들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요. 공항에서 화가 난 여행객이 자신의 수화물 내용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여행 가방을 받았을 때 비어 있었어요. 저는 보상을 원해요. 승객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한 공항 직원은 그가 실제로 무거운 여행 가방을 가지고 런던을 떠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가방은 텅 비었고 약간 젖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 승객은 얼음으로 가득 채운 여행 가방을 가지고 런던을 떠났어요. 비행 중에 얼음이 녹았고 물이 새어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의 잃어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로렌은 가족 모임을 위해 닭날개 10양동이를 요리했어요. 손님 한 명당 하나씩 먹으려고요. 하지만 나중에 지미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누군가가 양동이 2개를 가져간 거죠. 패트릭 삼촌인가요? 수상해 보이는데요. 아니면 로렌의 아들 저스틴인가요? 그는 안다는 듯한 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니면 지미가 더 먹으려고 닭날개를 숨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개는 어디 있죠? 개를 보세요. 패트릭 삼촌 곁을 떠나지 않고 있네요. 개는 삼촌이 숨겨둔 고기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데미안은 직장에 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회계사에게 이 돈의 절반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로건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회계사를 속이고 돈을 받기 위해 이미의 사람들이 자신을 로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무실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절친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데미안과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남자예요. 에밀리는 강 한쪽에 서 있고 안나는 다른 쪽에 서 있었어요. 안나는 에밀리에게 만나러 오라고 소리쳤고 에밀리는 그렇게 했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없었지만 그녀는 물에 젖지도 않고 어쨌든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강이 얼어 있었어요. 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명이 제지당했어요. 그들은 다른 물건들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해변 휴양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여행 가방에는 여러분이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산,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비치타월. 두 번째 남자는 3마리의 알록달록한 새들이 있는 새장과 햄스터 가죽에 있는 애완동물 캐리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에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사업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가방엔 양복, 서류, 칫솔과 치약, 그리고 값비싼 샴푸 한 병이 들어있었어요. 밀수업자는 누구죠?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는 대머리예요. 이 샴푸가 왜 필요한 거죠? 5명의 남자들이 해안에서 멀지 않은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큰 파도가 보트를 뒤집었고 모든 남자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단 한 명의 남자도 젖지 않았어요. 왜죠?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중요한 서류가 있는 폴더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집에 들어갔던 시간이 오전 9시쯤이었고 뒷문으로 나가 빨간 차로 뛰어가는 남자를 목격했어요. 스티브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범인을 찾으러 갔어요. 10분 동안 검색한 후 카페 근처에서 비슷하게 생긴 차를 발견했어요. 경찰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엔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차예요? 20분 전에 어디에 계셨죠? 손님이 대답했어요. 네, 그 차는 제 거예요. 하지만 전 1시간 넘게 여기 앉아 있는데요. 경찰관은 즉시 그를 체포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겠나요?
경찰관들은 그 카페가 오전 9시에 문을 연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거기서 그 남자가 1시간을 보냈을 리가 없어요.